영상 플랫폼의 급속적인 발전과 중국 경기 침체 시기가 맞물리면서 개인 방송을 하는 틱토커나 유튜버들이 조회수를 올리기 위해 기상천외한 컨텐츠를 제작하여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들은 돼지 사료를 먹는가 하면 응급실에서 숙박을 하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한 물건을 7일간 사용하고 환불받는 공략 영상 등을 유포하여 네티즌은 물론 업주들까지 경악하게 만들고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대륙 스케일의 황당하고 기괴한 심지어 챌린지로 확산되어 사회 문제까지 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컨텐츠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명 극한 전략 챌린지. 대한민국에도 무지출 챌린지가 유행한 적이 있는데 이것과는 차원이 다른 말 그대로 극한을 달리고 있는 컨텐츠죠. 팔로워 278만 명을 보유한 한 중국 틱토커가 자신의 채널에 돼지 사료 먹기 도전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중국 최대 Q&A 커뮤니티인 즈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존하는 법을 다룬 한 게시글에서 돼지 사료를 먹어보라는 내용을 보고 이 콘텐츠를 기획했다고 밝혔죠. 이 게시글에는 돼지 사료는 한 근에 3위안 밖에 안 하는데 하루에 한 근만 먹으면 단돈 3위안으로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고 하죠. 이분은 영상에서 100위안으로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돼지 사료 한 포대를 구매합니다. 一袋1个月的量只要100块，主要是那个图片，他就说猪饲料是由大豆、花生、芝麻、芋泥、小麦、麸皮做成的，高碳水、高蛋白、低脂肪，全部纯天然，而且怕你营养不良，还给你配备了维生素，这不比吃外卖健康？可是甜啊！ 그녀는 남은 사료를 물에 희석해 마시고는 일주일 동안 먹어보면서 신체 변화를 관찰해보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영상은 놀랍게도 1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습니다. 양심은 있었는지 그녀는 영상 말미에 절대 따라 하지 마세요라고 당부하기는 했네요. 이에 네티즌들은 비록 나는 돈은 없지만 뇌까지 없지는 않다라는 반응을 보였고 해당 사료업체까지 나서서 우리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 인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인체에 유해하지 않지만 어디까지나 가축용이지 사람이 먹도록 정교하게 가공된 것이 아니다라며 섭취를 권장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당연하게도 현재 해당 영상은 채널에서 삭제된 상태라고는 하는데 정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응급실 무료 숙박 챌린지. 제목만 들어도 욕 나오는데요. 한 틱토커는 숙박비용 극한 절약을 위한 말도 안 되는 숙박 방법 응급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꿀팁 영상을 올립니다.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먼저 최대한 시설이 좋은 대형 병원을 선택한다. 참고로 이런 병원은 거의 5성급 호텔 수준의 서비스 제공함. 그 다음은 밤 10시 이후 병원으로 가서 응급진료 접수를 마치고 바로 화장실로 향해 세면과 양치질을 한다. 진료를 받을 때 호흡곤란과 기침이 있다고 말하고 약은 처방받지 않고 산소 공급 장치 사용을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하룻밤 숙박 비용이 단 30위안에 불과하다. 게다가 병원 간호사가 짐까지 보관해 주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안전하다. 이 내용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당연하게도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대중들은 이런 방법을 공유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행동이다라며 병원의 응급 의료 자원을 불필요하게 차지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0월 9일 해당 병원의 주치의는 공식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응급 환자들의 소중한 치료 기회를 빼앗을 뿐 아니라 병원 응급 시스템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런 절약 방법을 따라하는 무지한 사람들이 더 많아질 가능성도 크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말 욕을 먹어도 싼 것 같아요, 그죠? 세 번째는 결혼식 난임 무료 식사 챌린지. 정말 도덕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전혀 모르는 사람의 결혼식에 무단으로 난입하여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행위죠. 중국의 한 여성 틱토커는 홍콩의 한 호텔에서 열린 결혼식에 초대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몰래 들어가 공짜로 식사를 하는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하여 자신의 채널에 올렸고 이 또한 엄청난 질타를 받았죠. 2024년 9월 왕씨 부부의 성대한 결혼식이 홍콩 침사추이에 위치한 한 호텔에서 진행되었는데요. 결혼식에 초대받은 적이 없는 이 여성분은 이날 결혼식에 몰래 참석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와인과 요리들을 맛보며 주변 손님들에게 자신의 채널 홍보까지 했다고 하죠. 며칠 뒤 이날 결혼한 부부가 우연히 틱톡에서 자신의 결혼식 영상을 발견하고는 주변 친척들에게 확인해봅니다. 하지만 이 여성분은 그 누구의 친구도 친척도 아닌 아예 초대한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녀는 당연하게도 방명록의 서명은 물론 축의금이나 선물도 전혀 내지 않았고 순전히 공짜 식사를 즐기러 온 사실이 들통나게 됩니다. 신부는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 빈자석이 있는 문과 가까운 가장 끝자리에 앉았었고 신랑 신부가 하객들을 배웅하기 전에 조용히 사라졌다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많은 중국 현지 네티즌들도 정말 나라 망신 제대로 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죠. 하지만 이 여성분은 비난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는 이 사건 이후 제가 바로 홍콩 결혼식 무료 식사 챌린지의 주인공이라 소개하며 홍콩 여행 영상을 계속하여 업로드하였다고 하죠.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사실 중국에서는 낯선 사람의 결혼식에 몰래 가서 공짜로 식사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今天挑战参加陌生人婚礼，一分不花蹭席。如何去陌生喜宴蹭饭？挑战找一家高档酒店蹭别人家的婚宴。 왜 이러는 걸까요 대체?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다는 말이 아무래도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절약을 표방한 자들의 컨텐츠였다면 이번에는 이벤트나 혜택을 역이용하여 공짜 물건을 획득하는 행위가 인터넷에 퍼지고 있습니다. 이들 또한 자신들의 행위를 절약 꿀팁이라고 공유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상인들이 재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영원 구매 같은 혜택을 이용하여 한 달 식비를 단돈 50위안으로 해결했다고 자랑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온라인 쇼핑 환불 시스템을 이용하여 다 사용한 상품을 환불받는 방법을 공유하여 수많은 온라인 쇼핑몰 업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대규모의 쇼핑몰 점주들이 테무 회사인 핀도더 본사로 찾아가 항의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게 되죠. 어떤 수법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음에 드는 상품을 발견하면 일단 정상적으로 주문을 합니다. 물건을 받는 순간 바로 플랫폼에서 가진 상품 품질에 대한 꼬투리를 잡으며 환불을 신청합니다. 점주가 접수할 수 없다고 하면 리뷰에 악평을 쓸 수밖에 없다며 협박을 하죠. 장사를 이어가야 되는 업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점주가 환불을 거부하면 빈 포장 박스를 보냅니다. 플랫폼 규제 사항에 따라 반품을 받은 뒤 24시간 내 자동 환불이 진행되는 시스템을 악용하여 환불받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거죠. 경제적 손실을 감당하지 못한 한 업주는 이러한 피해 사례를 영상을 통해 직접 폭로했습니다. 今天有个顾客来找我了，今天是11月12号，我看了一下订单，订单是10月24号购买的。他说鞋子是脏的，怎么解释呢？他说他都没穿过，我说擦一下就好了，可能是灰。然后他就说他是网红，我说后，我说你要是不方便退货，我说给你优惠点也行。他说曝光你们，他说都是脏的，我现在没在家，退不了。过几天我回家，在外边旅游。他说他有70万的粉丝，我说好的。我说鞋子需要退回的哦。他说他现在不方便，我说过段时间退回也行。然后就直接仅退款了。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테무의 회사 핀더더에서는 2021년 이른바 신속환불이란 서비스를 선보이게 되는데, 구매자가 제품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반품 없이 신속환불 처리를 지원하는 서비스죠. 핀더더는 초저가 플러스 신속환불이라는 획기적인 전략을 앞세워 소비자들 앞에 혜성같이 등장했었죠. 당연히 핀더더 내부에서도 악용 우려를 고려하지 않은 건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핀더더의 사용 유저도 그리 많지 않았고, 이러한 악용 유저들이 있어봤자 극소수일 것이라고 판단을 내린 거였죠. 하지만 핀더더가 최단 시간 내에 시장 선두의 위치까지 치고 올라오면서 어린 학생에서부터 노인들까지 온라인 쇼핑의 보편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의 수많은 악용 사례들이 판을 치는 사태를 만들어낸 거죠. 이를테면 어떤 구매자는 슬리퍼를 구매한 뒤 1년 동안 신고 다니다가 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신청해 승인을 받는가 하면, 또 다른 구매자는 상품과 무관한 사진을 첨부해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여 손쉽게 환불을 받았고, 심지어 나는 온라인 쇼핑이라는 곳이 내 돈이 빠지는 곳인 줄 몰랐다는 황당한 이유로도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꿀팁으로 인터넷에 확산되면서 심지어 환불 공략을 돈을 지불하고 배우는 사람들도 생겼다고 하죠. 아마 이 사태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본 건 스타벅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신규 가입 고객들에게 6,000원 정도의 커피 쿠폰을 발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가 추정 피해 약 1,000만 위안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하죠. 이 혜택을 이용하려는 고객이 하도 많다 보니 출처를 알 수 없는 신규 가입의 쿠폰까지 자동으로 순식간에 교환되는 전용 앱도 등장했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몇 시간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수십만 장의 쿠폰이 발급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 쿠폰들은 스타벅스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되팔이를 통해 차익을 버는 사람들도 등장했다고 하죠. 이 사회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요? 이건 정말 혜택을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아니면 순전히 재미 추구를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사실 대한민국도 SNS와 영상 플랫폼이 발전하면서 안타깝게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짜로 한 끼 해결할 수 있는 영상이 유행하면 사회에서는 저렇게 하면 돈을 안 쓰고도 살 수 있겠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될 수도 있죠. 이런 영상이 확산이 되는 데는 분명 타인의 호의를 이용하는 것이 능력처럼 보일 수 있는 착각이 작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공동체 사회에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으며, 이런 문화가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남을 속이거나 이용해도 된다는 그릇된 윤리를 학습할 가능성도 커질 것 같은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SNS 문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요?